반갑습니다. 착한 남자입니다. 이 영상은 한국사 능력시험에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시험에 대한 몇 가지 특징과 제가 합격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공부 요령에 대해서 조금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유튜브 합격 수기를 좀 살펴봤는데 뭐 이틀의 벼락치기 해가지고 합격했다 이런 썰도 보이고 보통은 2주에서 4주 정도 과정 거쳐가지고 합격했다는 얘기가 많긴 했고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틀치기는 이제 불가능할 것 같고 학교 다닐 때도 기본 베이스가 있는 분들이면은 글쎄 뭐 이틀하고 붙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일단 저는 저의 이제 그 능력을 좀 한번 고려했을 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저와 비슷한 수준인 분들이 한국사 도전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제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한번 참고하시도록 팁을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한국사 이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을 때 당시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일단 바로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한국사에 대한 지식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레벨이었습니다. 뭐 고조선 단군 할아버지, 삼국시대,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삼국시대 있었고, 뭐 가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발해 대조영, 뭐 드라마 봐서 이거 좀 알 것 같고, 고려시대 왕건, 그리고 뭐 조선시대에 뭐 건국을 한 이성계, 그다음 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님, 뭐 그러다가 일제 식민지 들어갔잖아요. 뭐 김구 선생님 있고 안중근 의사님, 유관순리님, 3.1운동 있었고, 그러다가 이승만 정부부터 해서 박정희, 뭐 전두환 군부 이렇게 독재가 좀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뭐 김영삼, 노태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까지 왔다라고 제가 지금 바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가 순수하게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좀 말씀드렸거든요. 당시에 이제 제가 한국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정도의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수준이. 딱 답이 나오죠. 학교 다닐 때 그냥 잠만 잤구나. 정말로 진짜 노베이스 아닌가요? 이 당시 바로 한는 건 봤으면은 바로 이거 30점 각 30점도 안 났을 거예요. 바로 봤으면은. 혹시 이거 제가 언급한 내용 듣고 이거 꽤 많이 알고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 전략을 한번 짜보았어요. 일단은 기간은 3주로 잡았습니다. 3주. 2주는 좀 빡빡한 것 같고 3주 정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3주 정도면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1주차는 이제 삼국시부터 고려시대, 그다음 2주차는 조선시대부터 근대, 3주차부터는 이제 기출물 문제,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제가 시작할 때 삼국시대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한능검 시험 특징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은 50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50문제. 근데 각 시대별로 문제 배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 뭐 한 문제 나오고 뭐 삼국시대에서 뭐 9문제 나오고 조선시대 뭐 20문제 나오고 이렇게 등등등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시기를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선사시대와 그 현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뺐습니다. 뺐어요, 그냥. 예. 문제 출제 수가 적고 이 부분은 어차피 시험 바로 전날에 그냥 훑어봐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능검은 그 만점을 맞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고 절대평가잖아요. 그 일정 점수만 넘으면 그냥 합격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1급을 합격을 노리고 이제 하는 분들은 조금 이제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무원 한국사랑은 이제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이제 비틀고 꼬고 막 진짜 욕 나오게 막 하는 그런 문제들 나오거든요. 한능검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흐름을 잘 파악해서 기초만 다져도 합격은 이제 무난하다는 거고, 자, 중요한 건 뭐다? 절대로 중도 포기를 하면 안 된다. 중도 포기하면은 진짜
하다가 말면은 아니 한 것만큼 이제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절대로 중도 포기는 있어서 안 된다.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포기하지 말자. 주변에 보면은 공부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2주일 지났는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뭐 이런 것만 지금 계속 맴돌고 있는 분들 봤어요. 이분들 이제 습성이 뭐냐면은 내가 완벽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는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너무 꼼꼼한 성격들. 요거 지금 이제 지치기 쉬워요. 솔직히 수험 한국사의 경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한능검은 완전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선사시대 문제 그 한 문제 나와요. 1번으로. 요 한 문제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몇 시간씩 쓸 여력이 지금 필요가 없는 거죠. 현대사, 대통령 무슨 정부 없죠? 한 두 문제 나오나? 이게 또 조금 투자할 그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역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시간을 뺏기지 마시라는 거.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제 스토리 이해거든요. 그 스토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쭉 술술술술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달한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하시면 공부가 좀 재밌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기본이 없는 노베이스가 피해야 될 방법들이 좀 있는데 이거 좀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절대 해서는 안 될 방법이에요. 초보들이 해서는 안 되는 방법. 자, 교재를 구입하고 독학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재를 구입해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본다. 이 내용을 보잖아요. 웬만한 교재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좀 빽빽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두께도 좀 두꺼워요. 교재 하나 보면은 그 방대한 내용이 질려버려가지고 포기를 해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할 게 아니다. 이게 양도 많고 외울 게 너무 많은데 라고 해서 중심을 못 잡으니까 헤매다가 결국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양질의 무료 강의들이 많아요. 유료 돈 필요 없어요. 무료 강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받았던 쌤들을 좀 공개하자면은 최태성 쌤, 그다음에 황현필 쌤, 그다음에 설민석 쌤, 박하사탐, 그다음에 림쌤의 10분 역사, 빠꽁시대의 람보쌤, 요 정도 제가 이렇게 조금 들었는데, 요분들은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쉽게 풀어주시는 그런 능력자들이세요. 근데 요 중에서 나의 성격과 좀 맞는 강사님을 잘 선택해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강의 꼭 필요하시고, 참고로 저는 한 명의 강사님이 아니라 여러 명 강사님의 골고루 이렇게 막 들었어요. 교차해가지고. A도 듣고 B도 듣고 C도 듣고 그러면은 좀 덜 지루하기도 하고 뭔가 복습하는 느낌도 좀 들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고요. 자, 두 문자로 외우는 방법. 요거 지금 왠지 두 문자 외우기 앞자만 따가지고 외우는 게 왠지 좀 빨라 보이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좀 고역이더라고요. 괜히 머릿속에서 막 헷갈려. 이게 내가 두 문자를 외웠는데 이 두 문자가 뭔지를 좀 잘 모르겠고 내가 했는데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시험장 가서 이 두 문자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더 이제 막 초조해지고 좀 힘들어질 것 같아서 두 문자 외우기는 전 추천하진 않아요. 이것도 머리가 좋아야 가능한 거지. 저같이 이제 조금 머리가 안 좋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을 그냥 전체적으로 쭉 이해하는 방법이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내 걸로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진짜 편한 방법이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두 문자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비추. 공무원 한국사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공무원 한국사는 워낙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한능검은 그렇게 까칠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능검은 요 두 문자 외우기는 제가 봤을 때는 피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안 풀기, 자, 요거 진짜 위험해요. 열심히 동영상 강의를 듣고 막 해도 실제 한능검의 그 감각, 그 시험이라는 게 감각이 좀 이제 파악이 돼야 되는데 요 과정을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 3주차 들어서 오전 1회, 오후 1회 이렇게 기출문제 좀 풀었고요. 40회부터 아마 풀었던 것 같아요. 40회부터 56차까지 이렇게 쭉 풀었는데, 풀다가 보면은 이제 감각이 익혀집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는 많이 접해 주시고, 반대로 강의를 안 듣고, 그냥 기출만 그냥 냅다 푸는 방식도 있는데, 요것도 많이 위험합니다. 예, 기출문제만 계속 푸는 것도 사실 좀 지루하기도 하고, 내가 이제 그 기출문제 그런 어떤
지문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되게 이렇게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고요. 내가 틀리거나 잘 모르는 부분만 따로 강의를 찾아가지고 들으시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각 시대별로 중요한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사는 결국은 인물이 진짜 대다수인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이 지금 어느 시대에서 무슨 업적을 남겼고 뭐 이런 것 정도는 이제 바로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공부는 되셔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막 어렵진 않더라고요.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그렇게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한능검에 빈출되는 인물이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아마 강의 들으시면서 아마 누가 자꾸 언급되네, 얘 또 나오네, 이 사람 이제 뭐 자꾸 이제 이런 일을 했네, 라는 게 이제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게 있는데 강의를 들을 때 그냥 강의만 듣지 마시고요. 나만의 노트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거기다가 내용을 압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 노트는 남이 볼 때는 뭔 얘기인지 몰라도 내가 봤을 때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한 나만의 노트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요. 노트를 하시는데 아마 그 노트 자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 좀 알려드리면은 일단 연도를 이렇게 쭉 나래비를 좀 세워두시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이제 국가가 이제 변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로 넘어가서 고려시대로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쭉쭉쭉 변천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어떤 인물이 활동했는지 인물을 갖다가 또 기재를 해주세요. 예? 고려시대에 뭐 광종이 있었고 뭐 성종이 있었고 그다음에 무신집권기에 뭐 최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인물이 있었고요. 그 인물과 관련된 주요 사건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사건 무슨 난이 일어났다. 예? 아니면 어떤 뭐 과거제를 뭐 시행하게 됐다라든지 한글을 갖다가 뭐 제창했다. 뭐 등등등 나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요 사건들을 쭉 집대성해 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 정리만 하면 안 되겠죠. 그 수시로 봐주셔야 되는데 저는 잠들기 전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만든 노트를 읽습니다. 긴 시간 투자할 거 없어요. 그냥 하루에 30분씩만 하셔도 충분히 외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3주 정도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1급 합격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한능검 한번 내가 따볼까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고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잘 모르실 분들은 그러니까 뭐 저 같이 이렇게 좀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공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